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기 좀 나으셨어요? 네, 덕분에요. 이게 우리 TBC 우리 시청자분들의 응원으로 코맹맹이 소리를 한다. 좀 제발 나아라. 네. 이렇게 또 우리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낫는 거 예. 낫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원을 한 번만 더 예.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다 일단 선 구독, 예. 선 좋아요 예. 하고 난 이후에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기가 더 완쾌되시죠? 그렇습니다. 완전 완쾌돼서 예, 예. 팔딱팔딱 예. 네,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할게요. 오늘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의결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불을 보다 뻔하죠. 이제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예. 질풍노도, 청천벽력, 예. 망연자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수 지지층들이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거나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갈등이 불씨가 돼서 또 확 번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방선거의 경쟁력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또 장동혁 대표도 어느 순간 또 언젠가는 또 필연적으로 당을 통합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걸 또 어떻게 수습을 하고 해소를 할지 과제만 남겨두는 그런 또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암담한 안개전국 속으로 국민의힘의 운명이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걸 명쾌하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최종 결정을 내려서 와, 속 시원하게 다 해결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YS의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걸 인용했어요. 그리고 국민 믿고 가겠다. 정치 행보 그리고 또 정치적 영향력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YS와 빗대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인이 되어가는 길이고 전략적일 수도 있다. 네. 이건 이제 어느 때냐면 말 그대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그때 YS가 그랬다면 닭에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대 이랬단 말이거든요. 그건 이해됩니다. 네. 그런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그건 민주화 운동일 때고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기계를 배우겠다.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려면 한동훈 전 대표도 더 정치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YS는 정말 밑바닥부터 다져왔던 그거 정말 뼛속 깊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YS의 모습으로 YS는 그 모습뿐만 아닙니다. 가택연금 됐을 때 집 앞에 나가서 딱 정경들이 경찰들이 지켜 있는데 그때 뭐라고 YS는 이야기합니까? 김인성 내 몸은 가다도 내 마음은 가둘 수 없지 그랬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YS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더 힘을 얻어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3분의 1 정도 많으면 적게는 한 5분의 1 정도의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이에요. 위더훈이 뭐 위더훈, 위더동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정치인은 외연을 확대해서 정말 대단한 이 파괴력을 또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적인 더 외연도 확대할 수 있고 정치적 단련이 돼야죠.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정치를 휩쓸었던 기억나실 거예요. 팬덤을 일으켰던 하워드 딘. 근데 하워드 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의사 출신이거든요. 뭐 실제로 이제 하워드 딘의 모습이 안철수랑 닮았다, 뭐 한동훈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꺾이고 말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오바마처럼 가기 위해서 또는 이 라널드 레이건처럼 가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 TBC 유튜브도 시청하면서 이런 민심이 뭘 원하는가 정치인의 모습으로 계속하는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당장 지방선거 출마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좋은 수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으로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당의 대세는 일단 장동혁 대표의 힘이 실리고 있어요. 그래도 끈끈한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이 5분의 1이든 많게는 뭐 3분의 1 가까이가 되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해요. 그다음 지금 중요한 것이 이 지지층들을 끌고 당 밖으로 나갈 게 아니라 그럼 창당을 한다 또는 출마를 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히 갈라서는 거죠.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이 카이사르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버리면은 폼페이오스하고도 완전히 그냥 절단이 나는 거거든요. 겨우 안토니우스가 자기의 수장이 돼서 카이사르를 도와주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아들이나 다름없는 브루투스에게 칼에 찔려서 운명하고 말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이 연민, 동정 여론을 받는 언더독 이펙트 이걸 계속 살려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짠한 상태에서 본인의 실력을 쌓아가는 안보, 경제 저는 제 할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또 자칫 이 총부리를 당 쪽으로 들이대면 더 골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이렇게 이 겨냥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우리가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된다. 또 나는 어떤 대안이 있다. 이걸 계속해서 본인이 강조하고 또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힘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전 대표의 제명이 이제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서울 선거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입장을 내고 뭐 어떻게든 타협을 좀 하라고 뭐 어저께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일종의 성동격수입니다. 네. 종로에서 빰 맞고 어디 갑니까? 한강에서 아프리 한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불똥이 오세훈 시장에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방선거 전반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샤우팅 보수만 더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겠죠. 봐라, 끊어냈다. 한동 끊어냈다. 김종욱도 끊어내. 또 이제는 뭐 누굽니까? 정성구 끊어내. 박정훈 끊어내. 배현진 끊어내.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경쟁력이 올라가느냐. 오세훈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해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주로 이제 배현진 의원 또 박정훈 의원 이렇게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 봐라. 오세훈 시장도 친한 게 아니냐. 빨리 당원 70%로 당원 당규 개정해가지고 나경원을 내보내자. 이런 상황도 벌어진단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니 뭐 나경원 의원도 영장이 있는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도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이렇게 경쟁해서 이게 서울시장 경선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목을 해서 쌍욕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웃고 있는 것은 하하하하 웃고 있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정원호 하하하하 박주민 하하하하 김민석 총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오세훈 시장까지 내몰리고 그럼 박형준 시장까지 내몰리고 더군다나 지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금 출마설이 돌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런 상황에는 국민의힘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네. 뭉치면 살고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네, 비슷하십니다. 네. 안 좋은가 봐요. 아니요. 예. 뭐 근데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자, 김건희 여사 1심 재판 얘기 좀 해볼게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인정됐고요. 징역 1년 8월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판이 세집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정권 내내 윤석열 정권 내내 흔들었던 것이 김건희 여사잖아요. 물론 김건희 여사가 이래저래 논란이 됐고 그것이 이제 임기 중에는 뭐 어떤 태도, 행보에 대한 논란도 있었었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 이야기되면서는 말 그대로 이 영부인이 되기 이전에 도이치모터스부터 해서 명태균과의 어떤 관계, 녹취가 공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해서 뭐 등등등을 또 받았다는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그런데 저는 이런 점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천 동지할 일이죠. 왜 이게 1년 8개월 말이나 되는 애게게게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의원이 2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년 2개월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네. 컵 조심하십시오.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개판 쏟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특검이 그럼 잘했었어야죠. 아하. 특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구형을 15년을 때렸단 예. 말이에요. 예. 15년 뭐 때문에 때린 줄 아세요? 이게 도이치 모터스 가지고 네. 때리고 예. 11년인가 때리고 예.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가지고 통일교하고 합해서 11년 때리고 그다음에 이 정치자금법 명태균 관련해서 4년을 때려서 15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죄. 예.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명태균 관련 무죄. 예. 그다음에 이 통일교 관련해서도 전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부 인정을 합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4월 달엔가 받았던 거의 2022년 4월일 거예요. 받았던 샤넬백은 예. 무죄. 예. 뭐 관련성이 있어. 아직 임기 들어가지도 않. 그다음에 임기가 아니라 임기 초반에 예. 뭔가 대가가 있어. 뭐 통일교의 이제 현안이겠죠. 무슨 유엔 사무국을 유치해 달라, 보도 채널을 뭐 확보할 수 있게 달라, 뭐 한일 해저 터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받은 샤넬백은 유죄. 예. 그다음 그라프 목걸이는 유죄.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건을 받은 거하고 이게 대가성이 성립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선수재라는 거. 예. 어떻게 제가 더 잘합니까? 네. 우리 법률 방송 하나 더 만들어야 네, 돼요. 예. 자,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밀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매우 정교하게 해서 원래 탁월한 검사는 판사가 그렇게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콘으로 딱 몰 수 있는 논리적 이 완벽함을 갖춰야 됩니다. 곳곳에 허점 투성이에요. 저는 이제 정서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더 심각한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물론 앞으로 두 번의 재판이 두 건에 또 다른 재판이 남아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치밀해. 자 보십시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 자신이 주가 조작과 의혹을 받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는 사람이 대거 또 구속됐죠. 그다음에 양평군청 공무원은 극단적 선택까지 해요. 민중기 특검 자체가 지금 부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네. 여권 얘기 좀 해볼게요.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가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나왔죠.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상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묘한 신경전쟁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8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8월 전쟁. 예. 6월 전쟁이 아니에요. 예. 8월 전쟁이 시작. 지금 뿌리 날 대로 뿌리 나 있어요. 왜냐하면 김민석은 8월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 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해찬 전 총리 관련해서 애도 기간인 거죠. 예. 근데 서울시 장례식장에 딱 가봤더니 예. 본인이 상주 역할을 하네. 예. 그럼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역시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야. 예. 이게 8월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예. 김민석 총리는 사실 국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 나도 가서 할 거야. 상주부터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김용 원장의 친동생임에 듣기 싫어요. 아니요. 예, 대활극.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왜냐하면 네. 실제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표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중국 공부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무협 대할것 같이 지금 뿌리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청래 대표는 계속 못 받기를 하고 있어요. 네.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통과되면 김민석 더 어려워져. 네.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경기지사 출마하려고 한준호 전 최고위원 말했잖아요. 8월에는 김민석 총리가 내려올 겁니다. 이미 이야기했어.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야. 여기다가 합당 선언까지도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보면은 8월 전당대회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김민석 총리는 뿔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를 밀어주는 김어준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꽃에 계속 넣지 말라는데 서울시장이 계속 넣어. 오히려 그냥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를. 아 이거 말이 되냐. 내가 나가지 않는다고 100번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정말 이 여론조사에서 빼고 싶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공문을 보내면 돼요. 그 공문이 자 3바 26. 3바 26. 3바 아니고 3바 26. 역시 전문가시네요. 딱 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 여론조사에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국정 수행에 지대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조사에서는 빼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보내면 어디도 못 넣습니까?
못 넣어요. 아, 못 넣어요. 이게 일단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잖아요.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지금은 뭐 위상이 예. 낮아졌지 예. 뭐 가족 채용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냥 떡사발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중앙선관위의 건의는 무시를 못해요. 야, 특히 조사국이 무서워. 아, 그 중앙선관 너무 잘하시겠죠. 중앙선관위가 제일 하셨으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저 아닙니다. 예. 직접 하셨으니까.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아니, 이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딱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하여튼간에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이야기가 너무 멀리 가면 좀 네, 네, 돌려주세요. 네. 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너무 재밌어서 그거 전문 분야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이게 전쟁이 붙는 게 상주부터. 예. 아니 뭐 상주야. 네. 내가 할게 이렇게 돼서.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김민석 총리로서는 이것도 경쟁을 해야 되고 예. 말 그대로 6월이 아니라 네. 8월 전쟁이 이미 이해찬 전 총리의 예.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됐다. 불이 붙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는 또 뭐냐면 이해찬 전 총리가 아마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연결고를 갖다 붙이는. 본인이 또 서울대 사회학과요. 그러니까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예. 내가 상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지켜볼 문제인 것 네, 같고요. 끝으로 이제 뭐 지방선거 얘기를 사실은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슈들이 이게 지방선거 전에 나올 이슈가 맞나 싶을 정도 묻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예. 네. 그 대구 이제 행정통합 논의 이거 지금 속도가 빠릅니다. 대구 경북은 이번 주에 발의 법안 특별법안 발의. 광주 전남도 특별법안 발의할 거. 대전 충남은 약간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부산 경남은 일단 한 발 뺐습니다. 네.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유예를 시키는 이것도 사실은 이번 선거에도 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아니, 못해요. 왜냐면 예. 지난번에 제가 그대로 예.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부울경은 예.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갈치 시장 하면 와야라노 안 한다 안 카나 경남 가면 안 한다고 이래버리는 거야. 그냥 못해. 자 그러면 실제로 통합단체장을 뽑는 건 세 군데입니까? 들어보시라니까. 예. 왜냐하면 이 지방선거는 제가 전문이에요. 예. 제가 지방이 많잖아요 몸에. 아 지방선거는. 저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전문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경주 배시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파격적인 지원이 지금 이야기돼요. 예, 그러니까 나왔죠.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손해인 거야. 네. 왜냐하면 해마다 4조 원씩 5조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예. 총액만 맞으면 네, 돼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고조 달라면서요. 그다음에 이 외국 기업도 여기 투자하라, 고용 채용, 예. 또 지방대 육성. 예. 뭐 딱 국가 이- 산단 그렇죠. 뭐. 예. 이게 그냥 이걸 계속해서 뭐가 선물이 쏟아지니까 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경, 예. 대구 경북, 네. 그다음에 대충, 그다음에 대전 충남. 예. 대충 하지 마세요. 예. 대충. 이름이 대전 좀, 충남. 저 이름이 좀 그래요. 근데 예. 그러니까 더 기억이 되잖아요. 대충. 예. 우리가 방송을 대충 하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광전, 네. 광주 전남. 예.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통령은 예. 지역 구도를 재편하는 거예요. 예. 뭐냐? 5극 3특 체제. 예.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제 지방이 재편되면서 지방선거의 구도까지도 압도를 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1타 3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지방 균형 발전의 성과도 이루면서 지방은 지방대로 빠르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네. 그것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도 내려보낼 수 있는 청와대의 인물들도 있다. 예. 이런 삼박자가 착착착 맞아 떨어져서 빠른 속도로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예. 결국 소외되는 지역은 예.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지역이 부울경이고 또 대구 경북은 또 박차를 가고 사실 예. 제일 먼저 이야기가 시작됐던 곳이 대경이에요. 예, 대구 경북입니다. 또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알리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또 TBC 대구 방송 뭐 지역 아니겠습니까? 언론들도 열심히 보도하고 있죠. 황상현이가 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추가로 하나 드릴게요. 자, 통합단체장을 뽑잖아요. 선거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출마를 준비했던 대구시장을 준비하거나 경상도지사를 준비하거나 뭐 대전시장을 준비하거나 충남도지사를 준비했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난망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은 좀 국민의힘 예. 그리고 대전 충청이나 예. 그리고 또 광주 전남은 이제 호남이겠지만 예. 대전 충남을 보면 여기는 또 현역들은 다 국민의힘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대구 경북만 초점을 맞춰 보면 예. 이게 이제는 대구 쪽이냐 경북 쪽이냐 한쪽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대구시장은 공석이지만 경북지사는 이철우 지사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현역은 이철우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철우 대 대구시장에서 출마하려고 했던 예. 사람들의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예. 물론 아직까지 제가 단언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판세의 초반 상황을 놓고 보면 예. 주추 대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예. 이주추. 예. 이철우 지사가 들어가서 네. 이주추. 무슨 이니까 이게 무슨 뭐 인터넷이나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주추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을. 물론 뭐 다른 후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은 내리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의 시기의 구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전 같은 경우에는 현역들 중에서 국민의힘 중에서 한 명으로 정리가 될 거고 예. 후보들은 정리될 수밖에 예. 없죠. 지금 충북은 제외됐으니까 김태흠과 예. 이장우 사이의 예. 단일화. 네. 그 다음에 이 대전 충남에는 지금 뭐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 대전시장 출마 의사를 피력했지만 훨씬 더 이 지역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른바 HS 강훈식이 비서실장.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그만 좀 오늘 뭐 시간 못 채운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주호영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선거 구도가 대구 대 경북 혹은 대전 대 충남, 광주 대 전남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현역이 경북밖에 없으니까 대구의 인물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현역인 이철우와 이런 지역 구도가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예. 경북 도민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들. 예. 대구는 오히려 대구에 출마하려고 한 사람 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예. 경북은 이 대구에 가까우냐, 대구와의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 예. 지역의 이해관계, 대구와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가령 경산이라든지 예. 또는 인근에 있는 이미 군인은 포함이 됐죠. 예. 그 외에 가까운 청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또 포항의 영향, 잘하시네요. 네. 경주 배시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예. 작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웃지 마세요. 제가 경북을 잘 알아요. 예. 경주 배시라니까요. 아니요. 저 알죠. 제가 잘 아시는 네네. 걸.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